육릉 건릉 봉양회장 이호락입니다. 오늘은 정조 선왕제 226주기 효의 선왕후 205주기 기신제양일입니다. 정조 대왕님께서는 조선왕조 22대 임금님으로서 1776년도에 임금으로 등극을 하셔서 개혁 군주로서 알려져 있으며 아버님에 대한 효심이 지극한 임금님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본 봉양에는 1980년도부터 건릉제양은 화성시 분원에서 1979년부터 육릉과 건릉을 같은 봉양에서 봉양을 하고 있습니다. 경기도 남부에 위치한 육릉과 건릉을 우리 전 국민들이 특히 개혁군주로서 효의 상징으로 되어 있는 정조 건릉에 대하여 여러분들이 많이 관람도 해주시고 참반도 해주시고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정자 신문 앞에 앞을 무단으로 한다는 이유로서 주의해 주시도록 부탁드립니다. 또한 회전은 서주시거나 진동으로 바꿔주시고 제한이 끝날 때까지 엄숙한 자세로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손을 모아 배꼽에 위에 얹는 자세는 모두 서주시기 바랍니다. 충문을 읽는 재관인 대축이 재양 때 쓰일 향과축을 모신 축함을 받들고 재관과 함께 정자각을 향하여 들어오고 있습니다. 참석자 모두 향어를 향하여 좌우로 서주시고 축함이 지날 때까지 머리를 숙여 예를 펴 주시기 바랍니다. 정조 선왕제와 추전 장조의왕제와 현경의항후의 홍씨의 둘째 아들로 1752년 영조 28년 음력 9월 20일 창경군 정춘전에서 탄생하셨습니다. 1759년 정조 35년 왕세손으로 책봉되었고 1775년 영조 51년에 할아버지 영조대왕을 대신하여 대리청정을 행하였습니다. 다음에 1776년 음력 3월 5일 영조대왕이 승하하자 5일 뒤에 경희궁 숭정문에서 왕위에 올랐습니다. 정조 선왕제는 정조대왕의 명으로 큰아버지 효장세자의 양조로 입적되었기 때문에 생부인 사도세자를 왕으로 추존하지 못하고 정통성을 위해 효장세자를 진정황제로 추존하게 되었습니다. 24년의 재기간 동안 효심으로 아버지 장조의왕제의 명예회복을 위하여 노력하여 백성들에게 추앙을 받았습니다. 또 왕권을 강화하기 위하여 상평책을 개정하여 당파와 신분에 관계없이 능력과 학문을 통해 인재를 등용하였습니다. 규장각을 설치하여 학문 연구에 힘썼고 신의 부대인 장영영을 설치하여 군사력을 강화했으며 현재 수원에 화성을 건축하는 등 큰 업적을 남겼습니다. 1800년 정조 24년 음력 6월 27일 창경군 영춘원에서 49세의 나이로 승하하였습니다. 이날 정조 신락에 의하면 햇볕이 어른거리고 삼각산이 울었다 하며 양조와 장당 등 고을에서 한창 잘 자라던 벼가 갑자기 하얗게 죽었는데 노인들이 그것을 보고 슬퍼하며 거상도 즉 상복을 입은 벼라고 했는데 얼마 안 돼서 국상이 났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같은 해 10월을 문성무열 성인 장효로 하고 묘를 정종, 순종, 선종 중에서 정종이라 정하였는데 정도로서 사람을 승복한다는 뜻에서 정의라 하였습니다. 또 신주를 모실 정각을 효원전을 하였고 능의 이름을 건릉으로 정하였습니다. 1800년 선조 즉위년 음력 12월 3일 신주를 종묘 정전에 계속하여 모실 수 있는 즉 세실로 정하는 고요제를 행하였으며 3년상이 지난 1802년 순조 2년 음력 8월 9일에 신주를 종묘에 모셨습니다. 99년 광우 3년 전호를 경천 명도 홍독 현모라 올렸으며 같은 해 12월에 고종 태왕제의 계승 증조부의 자격으로 정조대왕에서 정조선왕제로 추전되었습니다. 효의 선왕후 김씨는 본가는 청풍인 청조부원군 김시묵과 당성 부부인 남영홍씨의 딸로 1753년 영조 29년 음력 12월 13일 한성부 과해방 사제에서 탄생하였습니다.
1762년 영조 38년에 왕세손 빈으로 책봉되었고 1776년 정조 즉위년에 왕비로 책봉되었으며 1800년 순조 즉위년에 왕대비로 높아졌습니다. 1821년 순조 21년 음력 3월 9일 상경궁 장영전에서 69세의 나이로 승하였는데 같은 해 3월 17일 시호를 효의황후로 정하였는데 자비롭고 은혜로우며 어버이를 사랑한 것을 효로하고 온유하고 부드러우며 신성하고 착한 것을 의랑하였습니다. 이후 1823년 순조 23년 음력 5월 1일에 신주를 종묘에 모셨고 대한제국 선포 후 1899년 광무 3년 11월에 존호를 장휘라 올렸으며 같은 해 12월에 효의 선왕으로 추전되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정조 선왕제 226주기 효의 선왕후 김씨 205주기 병원연 건능 제양을 봉행하겠습니다. 오늘 건능 지신 제양은 국가유산청 국능유적본부가 주최하고 전주시 대동종양원 육능건능봉영회가 주관하여 봉양하고 있음을 알려드리고 육능건능봉영회는 경기도 지원 화성시 분원에서 맡고 있습니다. 제양에 앞서 우선 당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엄숙하고 건강한 제양 봉양을 위하여 지정된 촬영자 이외의 개인적인 사진 촬영은 삼가해 주시고 아울러 제양 중에 정자 신문 앞을 무단으로 횡단하는 일이 없도록 주의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또한 휴대전화는 꺼주시거나 진동으로 바꿔주시고 제양이 끝날 때까지 엄숙한 자세로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손을 모아 배꼽 위에 얹는 자세인 공수를 취하시기 바랍니다. 잠시 후 전향 충례를 거행하겠습니다. 상과 충문을 전하는 전향 충례를 봉양하는 동안 대석에 계신 분들은 잠시 뒤를 돌아 홍산물 앞 향과 충문을 모실 전향석을 향하여 서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관 행렬을 따라 올라온 참석자들에게서는 홍살문 안으로 들어오지 마시고 홍살문 밖에 대기하였다 전향 충례를 마치고 나면 제관과 함께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전향 충례는 광무 4년 1900년에 편찬된 능제 규례와 각 능제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제양의 제관 중 제양 순서를 적은 문서인 홀기를 읽는 찬자와 제관을 인도할 알자가 먼저 국궁사배 즉 4번 절하고 복무할 자리로 갑니다. 찬자는 정자각 섬돌 아래 왼쪽에서 서쪽을 향하여 서고 창월한다고 되어 있어 현재 찬자가 서 있는 자리에서 홀기를 읽게 됩니다. 계단 아래 조금 남쪽에 서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제관은 헌관의 뒤쪽 조금 아래에 서 있는데 모두 북쪽을 상위로 하여 위치에 맞게 서 있습니다. 아인 감찰국 전사관 능사대축 축사제랑 집주원자 집사자 입시배위 감찰국 전사관 이하 제집사 국궁사배 흥평신
하인 감찰권 전사관 이하 제집사 예관세위 세헐. 재관들이 3일 전부터 목욕 재개를 하는데, 목이란 머리를 감는 것을 말하며 욕은 목에서 발끝까지 씻는 것을 말합니다. 하인 감찰권 전사관 이하 제집사 각치위. 재앙이 봉행되기 전에 정성을 드리는 것을 재개를 하는데 산재와 치재를 합친 것입니다. 재개는 재앙 전 부정한 일을 삼가고 몸과 마음을 정결히 하는 일로, 성스러운 대상을 가까이 할 때 부정한 기운으로 인해 탈이 생길 것을 두려워하여 불결한 것을 멀리하고 몸과 마음을 깨끗이 하는 정화의식입니다. 하인 재헌관 입치배위. 제위자계 입치배위. 사배흥 평신. 제위자계 국궁사배흥 평신. 대사의 없는 제위자께서는 4번 임례로 하시기 바랍니다. 사관 능사 진선. 진선의식은 전사관과 능사가 이미 제상에 차려진 제물 이외에 면과 탕을 제상에 올리는 의식입니다. 면의 소반을 받던 전사관과 탕의 소반을 받던 능사가 정자각 서쪽 계단으로 올라갑니다. 제물은 능제 규례에 의하면 면과 탕 이외의 제수는 재앙 전 모두 진설하고, 수락관에서 면과 탕을 소반에 받들고 오면 대축이 정자각 가운데 문인 정문 밖에서 남향하고 서서 면과 탕을 차례로 정자각 안에 있는 재량과 축사에게 전한다. 재량과 축사는 정자각 안에서 면과 탕을 받아 제상의 좌우 쪽에 나누어 올린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재물 진설이 다른데 오들 재앙의 재물은 고정되어 편찬한 조선시대의 국가의 제사에 관한 내용이 기록된 태상제의 기록을 바탕으로 진설하였습니다. 재물의 종류는 중밖에, 즉 약과 내기와 산자 5끼, 자식이 5끼, 과실이 6끼, 그리고 9가지 떡과 면 1끼와 탕 2끼를 올렸고 제주는 청주를 올렸습니다. 참고로 귀신제에는 올리지 않았으며 설날, 한식, 탄호, 추석, 동지 등 속절과 고유제, 그리고 원묘의 귀신제에서만 올렸습니다.
집사들의 위치와 복무 요령에 대하여 설명드리면 홀기를 잇는 찬자는 정자각 선돌 아래 향어로의 왼쪽에서 서쪽을 향해 서며 충문을 잇는 대축은 정자각 서쪽 현문 밖에 동쪽을 향해 섭니다. 헌관에게 향로와 작을 받아 올리는 축사는 정자각 내 서쪽에 서고 헌관에게 향과 작을 전해주는 재량은 정자각 내 동쪽에 섭니다. 제주를 따르는 제관인 집준자는 술통인 삼례를 올려놓은 상인 준소상 동쪽에 서쪽을 향해 서며 제주를 받는 제관인 집사자는 준소상 서쪽에 동쪽을 향해 섭니다. 면과 땅을 올리는 전사관과 능사는 추락간에 동쪽을 향해 서고 재앙을 감독하는 제관인 감찰은 정자각 월대 밑에서 북쪽을 향해 섭니다. 행초헌예 알자인 초헌관 예관세의세헐. 초원관이 첫 번째 작을 올리는 초원례를 향합니다. 초원례에서는 향을 3번 올리는 삼산향과 첫 번째 제주를 올리는 헌자 그리고 충문을 잇는 독주 의식을 합니다. 알자인 초헌관 성자동계 예준소 서양립. 오늘 초원관에는 세조 왕자 덕원군 16대선 이범재님께서 복무하십니다. 집주헌자 거명 작주 집사자. 집준자가 명을 들고 제주를 따르면 집사자가 2개의 작의 제주를 받습니다. 알자인 초헌관 예신이전 북향립. 초원관이 알자의 인도로 정자각 안 신의전에 나아가 북쪽을 향해 섭니다. 알자찬 초헌관 궤. 재랑봉향합 축사봉향로 괴진. 향을 3번 올리는 승상향 의식은 재량이 초원관 오른쪽에서 무릎을 꿇어 향을 받들고 축사가 초원관 왼쪽에서 무릎을 꿇고 향로를 받들고 있습니다. 알자찬 삼상향 축사재랑 절로안. 재랑봉자 초헌관 지우괴수. 초원관이 작을 받아 축사에게 전하면 축사는 초원관 왼쪽에서 무릎을 꿇고 작을 받은 뒤 정조 선왕제 신의 앞 초원의 작점에 올립니다. 알자찬 집작 헌작
이작수 축사 전우신이전. 초원의 작점은 질상 각 신의전을 기준으로 서쪽이며 작을 놓을 때는 용머리가 서쪽을 향하게 놓습니다. 아혼 종원내도 동일합니다. 제랑봉부작 초혼관 지우괴수 알짜찬 집자건작 이작수 축사 전우 황후 신이전. 이어서 초원관이 작을 받아 축사에게 전하면 축사는 초원관 왼쪽에서 무릎을 꿇고 작을 받은 뒤 효의 선왕후의 신의 앞 초원의 작점에 올립니다. 대축계계 서병정저. 대축이 정자각 서쪽 문으로 들어가 면과 탕 뚜껑을 열고 젓가락을 담은 시접기 뚜껑을 열고 가지런히 놓는데 자루는 서쪽을 향하게 놓습니다. 법에 대해서 1752년 영조 28년 8월 25일 의릉에 영조 대왕이 친양을 올릴 때 숟가락과 젓가락이 제양 때 쓰이는데 이를 놓는 순서가 없다. 오늘 시작으로 초원내를 향할 때 작을 올린 후 대축이 숟가락과 젓가락을 휘젓기 위해 가지런히 놓되 자루는 서쪽을 향하게 하라. 이후 다른 왕릉 제왕에서 똑같이 하라는 명을 내리셨습니다. 알짜찬 초헌관 부보흥소태 북향괴. 아헌관 종헌관 집사그 제이자개괴. 대축진신이 지우 동양괴 독청문홀. 유세차병 유월기축사 28일 병진 조현손 황사손원 근견 건능봉향의 봄제 감소고 정조 경천명도 공덕견모 문성무열 정인장여 선황제 조비 장예경자솔 효의선 황후 김씨 오기소 선황제 휘신자리 우천비의 식표 미친
행작소수 행명천 상향 헌관 집사급 제위자계 부보 알짜인 초헌관 강복이 오늘 권능 재앙의 충문을 해석하면 병원년 6월 28일 효현선 황사선 원은 권능 봉양의 범죄를 보내어 정조 선왕제와 효의 선왕후 김씨께 밝게 고하나이다. 삼가 엎드려 생각건대 세월이 10살이 흐르더니 문득 정조 선왕제의 기일이 되었기에 애오라지 변변치 못한 의식을 갖추어 보잘것없는 정성을 펼치옵니다. 삼가 깨끗한 술과 여러 음식을 경건히 베풀어 밝게 바치오니 바라건대 흠양하소서라는 내용입니다. 행아혼예 알짜인 아혼관 예관세위 세헐 아흔관이 두 번째 작을 올리는 아흔례를 향합니다. 제주를 올리는 방법은 초원례와 같으나 초원례에서 행하는 삼상향과 독촉은 없습니다. 알짜이나 헌관 성자 동계의 준소 서향리 오늘 아흔관에는 초원보험군 때 김익환님께서 복무하십니다. 집주원자 거명 착조 집사자 주를 따르면 집사자가 두 개의 작에 제주를 받습니다. 아흔례에서는 중조상 기준 가운데 살례를 사용합니다. 알짜이나 헌관 예신이전 북향리 알짜찬 아헌관 궤 재랑 봉작 아헌관 지우 괴수 알짜찬 십자 건작 이작수 축사 전우신이전 작은 조선시대 제례에서 사용하는 술잔을 말합니다. 초원례와 마찬가지로 축사가 아흔관의 작을 받아 제상 위에 올리는데 아흔의 작점은 제상 각 신의전을 기준으로 가운데입니다.
제랑봉 부작 아헌관 지우 괴수 알짜찬 집작 헌작 이작수 축사 전후 황후 신이전. 계속해서 아흔관이 작을 받아 축사에게 전하면 축사는 아흔관 왼쪽에서 무릎을 꿇고 작을 받은 뒤 정조 선왕제와 효의 선왕후의 신이 앞에 올립니다. 알짜찬 아헌관 부복흥평신 알짜인 아헌관 강복이. 재물을 담는 제기로는 우리, 병기, 면기, 탕기가 있습니다. 우리란 중밖에, 산자, 다식을 등을 담아 올릴 때 쓰는 원통형의 틀을 말하는데 재물을 우리 안에 차곡차곡 쌓아 올립니다. 병기는 떡 등을 담는 접시이고 면기와 탕기는 각각 면과 탕을 담는 그릇을 말합니다. 행종헌예 알짜인 종헌관 예관세위세흘. 종헌관이 세 번째 작을 올리는 종헌례를 향합니다. 제주를 올리는 방법은 아흔례와 같습니다. 알짜인 종헌관 승자동계의 준소 소향리. 오늘 종헌관에는 태종왕자 효령대군 21대손 이화규님께서 공무하십니다. 집주헌자 거명 작주 집사자 이작수주. 집순자가 멱을 들고 제주를 따르면 집사자가 작의 제주를 받습니다. 종헌례에서는 준소상 기준 남쪽의 살례를 사용합니다. 술을 뜰 때 사용하는 국자를 용작이라고 하는데 손잡이 끝부분에 용을 장식한 제기입니다. 알짜인 종헌관 예신이전 북향리. 알짜찬 종헌관 괴.
재랑 봉자 조헌관 지우 괴수 알짜찬 직작 혼자 이작소 축사 전우시리전 역시 아흔례와 마찬가지로 축서가 정원관의 작을 받아 제상 위에 올리는데 정원의 작점은 제상 각 신의전을 기준으로 동격입니다. 재랑 봉부자 괴수 알짜찬 직작 혼자 이작소 축사 전후 황후 신이전 계속해서 정원관이 작을 받아 축사에게 전하면 축사는 정원관 왼쪽에서 무릎을 꿇고 작을 받은 뒤 정조 선왕제와 효의 선왕후 신이 앞 정원의 작점에 올립니다. 알짜찬 총헌관 구복흥평신 항복이 조선 역사에 대해 살펴보면 1800년 정조가 세상을 떠나자 살아생전 유지에 따라 사도세자의 현릉원 즉 장조의 육릉 동쪽 언덕 수원의 옛 강무왕터의 건능을 조성하였습니다. 그러나 21년 뒤에 효의 왕후가 세상을 떠난 뒤 건능이 풍수상 불길하다는 논의가 있자 육릉 서쪽 언덕 수원의 옛 향교터인 지금의 자리로 건능을 옮기고 효의 황후를 합정으로 모시는 것으로 정해지게 되었습니다. 구 건능에서 신 건능으로 옮길 때 능침의 성물들은 구 건능의 것을 옮겨서 사용하기로 하였습니다. 알짜인 재헌관 국궁사대 흥평신 제위자계 국궁사대 흥평신 제위자 국궁 대흥 평신 대축 철조합계 대축이 정자각 서쪽 문으로 들어가 면과 탕의 뚜껑을 덮고 희적귀에 젓가락을 넣은 후 뚜껑을 덮습니다. 건능의 능침 상설에 대하여 설명드리면 아버지 장조 의왕제의 육릉과 다르게 봉부는 병풍석 없이 난간석만 둘렀고 그 주변으로 곡장을 둘렀으며 석양과 석고 각 두 쌍을 세웠습니다. 봉부 앞에는 조선 후기 국조 상례 보편의 예에 따라 혼일석은 1개를 놓았고 망주석은 1쌍, 장명등 문인석은 1쌍, 무석인 1쌍, 송마 1쌍을 배치하였습니다.
특히 문석이는 일반 왕릉처럼 복두 공복형이 아닌 군관 조복형의 문석인데 이는 왕릉 중 처음으로 등장한 형태로 이는 장조의 윤후의 예를 따른 것입니다. 망뇨 알자인 초헌관 예망요위 북향립. 제향의 마지막 예인 망묘를 향합니다. 망묘는 충문을 불사르는 의식으로 신을 보내드리는 의식입니다. 북봉축 출자 정문 예망요위 서향립. 국조 오래서에 의하면 전향 측에 관한 의식은 크게 두 가지로 구분됩니다. 첫째, 교서관 관원이 올린 충문에 왕이 서명하는 것입니다. 왕이 익성관과 권령표를 입고 자리에 나아가 전교서 관원이 올린 축판에 서명하면 근시가 축판과 향을 받들어 책상에 둡니다. 둘째, 향과 충문을 헌관하게 전달하는 것입니다. 왕이 꿇어 앉으면 근시 역시 꿇어 앉아 향과 칡을 왕에게 올리고 왕이 이를 받아 초원에게 줍니다. 초원관 역시 꿇어 앉아 이를 받고 일어납니다. 왕이 일어나 몸을 굽히면 초원관이 향과 칡을 가지고 가운데 문으로 나와 향과 칡을 싣는 향정자 가마에 싣고 제실로 갑니다. 제실에 도착한 향과 칡은 감실에 보관했다가 제향 때 사용하였습니다. 가려 축취축판 묘감. 제향이 끝나면 충문을 예감해서 불사르는 망묘를 향합니다. 원래 조선 초기에는 충문을 불사르는 망묘 의식을 소전대에서 행했다가 예감의 충문을 묻는 망의 의식으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세월이 흘러 영조 33년인 1757년에 영조대왕이 중국 명나라 의뢰서인 대명 진례에는 제향 후 충문을 모두 망묘한다고 하였는데 오직 우리 오래에는 망의한다고 기록되어 있으니 오랫동안 구덩이에 쌓아둔 것은 불결하다. 그런데 중묘와 사직은 중대한 예이기 때문에 감히 혼자의 견해로 바꿀 수 없는 것이고 부묘 후에 이르러 종묘와 사직에 견줄 것이 아니니 지금 혼전 제사를 시작으로 모든 제향의 충문과 회백은 구덩이에서 망묘하고 그 죄는 구덩이에 묻는 것으로 정하겠으니 이를 상례 보편에 기자라라는 명을 내렸습니다. 이때부터 제향 후 충문을 묻는 망례에서 충문을 불사르는 망례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대축 초헌관 지좌 고예필 알자인 초헌관 환복이. 건능 표석은 정조대왕이 정조 선왕제로 추전된 후 1900년 광무 4년의 기존의 조선국 정조대왕 건능 효의황후 부자 표석을 갈아서 대한 정조 선왕제 건능 효의 선왕후 부자로 바뀐 표석입니다. 표석 뒷면에 의하면 정조 선왕제는 1752년에 탄생하여 1759년에 왕세손에 책봉되었고 1775년에 대리청정하였으며 1776년에 왕위에 올랐다. 1800년에 승하니 재위는 24년이고 향년 49세이다. 같은 해 순조 즉위 후 왕대비로 올렸으며 1821년에 승하니 향년 69세이다. 같은 해 건능에 장사 지냈으며 1899년에 효의 선왕으로 추존하였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알자인 감찰거 전사관이야 제집사 구복회의. 정조 선왕제의 애창문 내용을 일부를 보면 관이 빈전에서 나오고 상여도 이미 갖추어졌으나 이 좋은 날을 택하여 산릉으로 가시게 되었습니다.
사람도 신령도 흐느껴 울고 하늘과 땅도 빛을 잃었는데 넓고 화려한 궁궐을 떠나 깊고 어두운 산령으로 향하기를 때문입니다. 이때 주상 전하는 하늘이 무너지는 슬픔에 겨워 상여줄을 붙잡고 통곡하며 하직하였으니 구름을 타고 가도 쫓아갈 수 없고 교도할 길도 멀어지니 더욱 목이 메입니다. 하루 3번 문안 드리는 일이 영영 막혔는데 이제 5달이 지나 장례를 치르게 되었습니다. 3대 치세를 비교해도 유감이 없었고 하늘의 도를 다스려 때맞게 이루어지도록 하였으며 백성들을 돈독하게 교화하고 효도의 다스림을 잘 펼쳐 백성들을 감동하게 하였는데 어찌하여 뜻하신 사업을 이루지 못하고 지극한 온통함을 안겨주었습니까? 아, 슬픕니다. 왕의 자리는 지난날과 다름없는데 신선세계 어느 곳에서 논일고 계십니까? 밤이 길기만 하여 해가 뜨지 않을 듯 하더니 마침내 장례를 모실 날이 이토록 빨리 다가왔습니다. 남쪽에 자리한 능은 혈룽왕과 이웃하였으니 하늘 끝까지 감응하여 그 기운이 땅에 맺힌 자리입니다. 우백호에서 전기가 뻗쳐 길지에 들어맞으니 샘물이 끊이지 않고 흐르며 소나무와 가래나무도 울창합니다. 좋은 기운이 한 산기슭에 쌓이고 아름다운 기록이 선봉고리에 맺혀 있습니다. 이승과 저승이 봅니다. 세상이 장차 도가 흥하려 하여 부모를 여인곡과 같이 갔습니다. 드높고 위대한 덕은 이름하기 어려우며 찬란하고 지극한 업적은 무어라 말할 수 없으니 부디 하늘에서 밝게 살펴 선대를 계승하고 임금을 보필할 수 있도록 깨우쳐 주소서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감찰 것 전사관이야 제지사 국공사배 흥평신 예필. 이제 재앙의식은 끝났습니다만 산자와 알자가 국궁사배를 마쳐야 모든 재앙이 끝납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십시오. 산배례가 끝나면 이어서 호락 봉양회장님의 인사 말씀과 내빈 소개가 있겠습니다. 다소 불편하시더라도 봉양회장님의 인사 말씀을 듣고 중식 장소로 이동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봉양회장 이호락입니다. 정조선왕대 226주기 효의선왕후 205주기 지신재앙을 잘 봉행하였습니다. 봉양회장 인사말은 책자로 가름하기로 하겠습니다. 오늘 재앙에 복무하신 헌관님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초헌관에는 권능봉양의 이범재 자문위원님이 복무하셨습니다. 아원관으로 구원군 댁인 청풍김씨 군익관 대종회장님이 복무하셨습니다. 정원관으로 권능봉양의 이화규 팔탄 군회장님이 복무하셨습니다. 대관님들은 일괄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사. 이어서 참석한 대빈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대동정약원의 이훈재 부이사장님 겸 서울시 지원자님 참석하셨습니다. 또 이상훈 이병학 전례이사님 참석하셨습니다. 이상일 청년회장님 참석하셨습니다. 또한 아울러 구원군 댁인 청풍김씨 김진수 문의공파 회장님의 문중에서 많은 분들이 참석해 주셨습니다. 감사드립니다. 회장님, 육문원 여러분들께 모두 참석해 주신 데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정조선왕제님의 음덕을 듬뿍 받아서 금년 한 해도 평안한 한 해가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육릉, 건릉, 봉양의 총무이사직을 맡고 있는 이장규입니다. 1월 12일 날 육릉 제항을 올리고 8월 10일 건릉 제항을 올리게 됐습니다. 일주일 전부터 유인물부터 각 그 재관들 모시는 모든 문제까지 우리가 철저히 준비해서 오늘 이렇게 모시게 됐습니다. 제항 전에 재관 또 여기 오시는 모든 전례 의원들까지 각 연락을 취해서 오늘 약 한 150분들을 모시고 제항을 올리게 됐습니다.